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블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드리블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배웠을 때는 주로 이제 처음 초보자가 드리블 치는데 힘든 게 공이 자꾸 이제 제 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끝으로 느끼면서 가볍게 터치해 주시지. 예를 들어서 집에 애완용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면 저절로 공은 가볍게 튀어 올라오죠. 손바닥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 끝에 다섯 손가락에서 가볍게 이렇게.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공을 이제 주시하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앞을 보는 거, 전방을 이제 주시하는 거예요. 전방 한 45도를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이 제 주위 전방 한 30cm, 40cm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도 낮추고 공을 익숙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동작은 이거고요.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이제 공의 감각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리블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 제자리 드리블을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다 보면 공의 이제 감각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인지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 다음에 크리스 오브 드리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드리블을 이제 배울 시간인데요. 체인지 드리블은 상대편 수비가 있을 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제끼는 이제 드리블이고요. 아까 처음에 배운 듯이 처음에 기본 자세로 많이 이제 오른손 왼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이제 드리블을 가볍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선수가 있으면 들어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인지 드리블은 앞으로 쳤다가 방향 세트 옆으로 어깨를 틀고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체인지 드리블인데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블은 자세가 높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자세를 낮춰갖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왼손, 오른손 다 같은 방향 똑같은 이제 위치인데요. 체인지 드리블 때는 드리블 치고 나서 어깨가 좀 낮춰서 들어간다 보면 수비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드리블 종류 중에 한 가지고요. 이제 오른쪽에 왼쪽 칠 때 왼쪽 발이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인지 드리블 할 때 오른쪽 발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들어가는 방향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드라이빙 할 때, 드리블 할 때는 주로 이제 오른손으로 치면 왼쪽으로 커버를 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많이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지 드리블도 마찬가지로 손과 발이 좀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게. 왼쪽 발이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배울 시간인데요. 저도 이제 많이 주로 사용을 안 했었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배운 이제 체인지 드리블보다는 상대편한테 뺏기지도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드리블입니다. 일단은 시범을 보이고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기본 할 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앞에 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드리블 칠 때는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상대편 수비자를 따돌리고 상대방 수비자의 위치를 보고 치는 게 가장 수비자를 제낄 수 있는 또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배웠던 체인지 드리블하고 같이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게 또 비하인드 백 드리블입니다. 처음에 이제 체인지 드리블을 하면서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요. 체인지 드리블도 섞어가면서 같이 또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체인지 드리블은 이제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수비자한테 뺏길 수 있지만 몸에 익숙하고 많이 연습하다 보면 또 비하인드 백 드리블은 수비자한테 뺏길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허벅지에서 반대편 힙이나 허벅지까지 팔을 충분히 돌려줘야지 공이 잘못 치게 되면 이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충분히 팔을 끝까지 돌려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른쪽 허벅지나 힙에서 시작해갖고 왼쪽 엉덩이 밑에까지 돌려주면 절대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워볼 동작은 스핀 무브라는 드리블이고요. 전문용어로 스핀 무브고 저희 운동선수 선수들한테 이제 피벗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피벗 드리블은 상대방 수비를 이용해서 도는 동작이고요. 순식간에 좀 자세를 많이 낮추고 하는 동작입니다. 일단은 시범을 보이고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드리블 치고 갈 때 수비자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앞서는 동작이 있을 때 물론 백 드리블이나 체인지 드리블 해도 되지만 순식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도는 거죠. 상대편 수비를 이용해요. 몸이 부닥치면서 가볍게 돌아주어 갖고 이제 쉽게 이제 뚫는 기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벗 드리블, 이 스핀 무브 드리블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스핀 무브만 제대로 이용한다면 그다지 뭐 이렇게 선수 이제 수비를 제끼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쉽게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새는 이제 일단 자세가 높으면 안 되고요. 스핀 무브 동작은 자세 높이가 아니고 자세를 낮춘 동작에서 빠르게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떨어뜨릴 때 스핀 무브 동작에서 옆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길게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건 드리블 친다기보다는 돌면서 앞에다가 공을 떨어뜨린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이제 반복 연습이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다 보면 저절로 본인이 드리블 치다가 이번에 스핀볼을 하겠다, 아니면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하겠다, 뭐 체인지 드리블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몸에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상황에 따라서 피벗 드리블, 스핀 무브 드리블을 한다거나 비하인드 백 드리블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전문 용어로 이제 캘린더 볼이라고 그러는데요. 드리블 치다가 순간적으로 공을 잡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고, 드리블 스타트 할 때 다리가 보통 마음이 급해갖고 이제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리블 이제 스타트 할 때 자세를 낮추면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드리블 먼저 놓게 되면 트래블링 좀 덜 하고 일단은 좀 뭐든지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벌써 몸보다는 공이 먼저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턴오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 헤지테이션이라는 전문 용어인데요. 선수단에서는 약간 엇박자 드리블이죠.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속도를 내고 순간적으로 수비를 약간 타이밍을 뺏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비 타이밍을 뺏으면서 들어가는 이제 드리블입니다. 보통 드리블 칠 때 스타트하면 수비자가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스피드 냈다가 잠깐 딱 멈추게 되면 수비자가 또 같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제 드리블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캘린더 볼이 좀 위험한데요. 순간적으로 딱 멈췄다가 공을 밑으로 들지 말고 들어갔다가 옆에 놓고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많은 연습이나 반복, 그 다음에 순간적인 이제 스피드를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 하고요. 스피드를 죽였다가 갑자기 다시 또 스피드 내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런 동작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을 좀 충실해야 되고요. 그만큼 많이 연습을 통해서 공하고 손이 다른 의지하고 같이 놀게끔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로운 드리블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얘기할 거는 슛인데요. 슛할 때 저희 선수들도 슛폼도 다 틀리고 스냅도 틀리고 잡는 요령도 다 틀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도 배운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눈 옆에다 공을 놓는 게 가장 좋고요. 손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저를 약간 안쪽으로 돌리고요. 공 잡는 유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뛰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갈 정도로 뛰는 경우가 있고요.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뛰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슛 자세가 쭉 펴야 된다는 거죠. 팔꿈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스나 드리블, 슛도 모든 것이 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이거든요. 손끝의 스냅을 어느 정도 잘 준비에 따라서 슛이 정확도 하고 어느 정도 더 거리를 낼 수 있어요. 아무리 던진다고 그래갖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손끝에 스냅을 이용해갖고 거리를 조절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도 맨 손끝의 감각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면 짧거나 길거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슛을 연습을 할 때 같은 폼으로 가장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약간 올리는 기분으로 슛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슛을 연습을 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방법은 이 팔꿈치를 이쪽 배 오른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끼고선 공을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일정한 폼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끼기 때문에 손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을 올렸을 때 가장 짧은 동작을 선택을 해서 팔꿈치를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핀다고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슛을 연습을 하시거나 이런 감을 찾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손목으로 쏘는 선수가 있고 팔꿈치로 쏘는 선수가 있는데 제가 연습을 해본 경우가 장단점이 있는데 팔꿈치로 일단 쏘게 되면 포물선이나 그리고 수비가 가까이 있을 때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좀 던질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이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의 그 장점은 이제 감을 예를 들어서 팔꿈치보다는 또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단시간에. 하지만 뭐 그거는 또한 방식의 차이는 본인만의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기에 맞는 방식을 잘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